우리 최고난도 계산식 지금까지 나왔던 계산식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보다 어려운 건 안 나온다고 봐요. 얘를 조금 오늘 알아들으면은 이거 미만은 잡이다.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BIS 비율에 여기에 봐봐. 이 설정하여까지 있잖아. 이게 여기서 개념이에요. 자, 개념이고 그 다음에 뒤가 이게 위해라고 되어 있잖아.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설명에서의 포인트는 좀 눈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그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이야. 이거예요.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 요겁니다. BIS 비율은 이거구나. 그지? 자, 바젤에서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의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자,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수식이 직접적으로 나왔으니까 BIS 비율에 대한 수식이네 수식인지. 그치? 그런데 자,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른단 말이야 우리는. 그치? 그런데 평가원이 그냥 이것만 던져놓고 그냥 끝나겠어? 이걸 설명을 해주겠죠. 그죠?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여기서 자기 자본은 합니다. 자, 눈치 빨라야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식 설명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자본 얘예요. 그쵸? 자, 제가 얘를 1번이라고 할게요. 분자 설명 들어가네. 눈치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라고 돼 있어요. 자, 어떻게 처리해 줄 거야? 세 가지구나. A, B, C의 합이에요. 그쵸? 이것도 수식입니다. 그죠? 이거 분자에 대한 수식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위험 가중자산은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이제 진짜 어려워요. 자, 여기서 이제 분모에 대한 수식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말이 어려워요. 문장이 어렵습니다. 보유 자산의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이런 게 되게 많죠. 우리 그때 모의고사도 봤을 때 데이터에다가 가중치 곱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는 뭐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봐. 보유 자산에다가, 그쵸? 보유 자산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가중치를 곱해요. 이걸 곱합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봐봐. 곱한 값들의 합이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러면은 이러한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야? 아니죠.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A 곱하기 B를 해서 그래서 자, 이거를 막 더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네,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설명이 어떻게 하는지 봐봐. 위험 가중치는 하죠. 야, 요거 딱 나왔을 때 제가 독한 새끼들 했어요. 왜냐? 봐봐. 큰 식을 주고 하부 구조 내려갔지?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이거야. 그잖아.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이거예요, 지금. 그잖아. 그래서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한 것인데, 자,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위험 가중 자산이 보유 자산에다가 이걸 곱한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얘를 설명을 하는데 국채회사채 이야기가 나왔어. 그러면은 국채회사채는 결국에는 보유 자산이 국채회사채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여기 봐봐.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0%, 100%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 봐. 이후라는 표지가 딱 들어가죠. 표지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 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축하도록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스텝이 다 꼬입니다. 이게 뭔 소리지 해요. 근데 앞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 봐봐.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인 거잖아. 자, 이거를 더해주라는 거야. 이거는 앞에서 계산이 안 됐던 거거든. 근데 이걸 넣어주라는 거야. 그러면 바젤위원회는 위험 가중자산을 그러면은 2번이죠. 그쵸?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자,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정했다라고 돼 있지.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눈치가 빨라야지. 그치? 봐. 시장 위험에 대한 거는 새로 들어온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건 뭐야?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이 뭐예요? 위에서 열심히 계산했던 거 있잖아. 그치? 보유자산 곱하기 자, 요 부분 있죠? 요거
얘가 얘예요. 얘가 돼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그러면은 얘는 정확한 무어가 없던 거네. 그냥 승인만 네 하면 되는 거네. 자 그래서 바젤 1 협약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요 식을 옆에다가 잠깐 옮겨 써볼게요. 자 BIS 비율에 대한 건데 내가 이거 식을 지금부터 어떻게 쓸 거냐면은 네 여기서 설명해 준 순서대로 한번 제가 따라가 볼게요. 네. 자 지금 원래 주어져 있던 것은 위험, 가중자산, 분의 네, 자기 자본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게 100을 곱하고 요게 8% 이상이 돼야 해요. 이렇게 써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때 어떻게 해줬냐면은 자, 1번을 먼저 설명을 해줬죠. 그죠? 자, 1번 설명할 때 1번의 계산식은 어떻게 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보세요. 니네 이렇게 생각해봐.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라고 되는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넣는 게 이게 편해? 아니면은 A, B, C 합 이렇게 기억하는 게 편해? 이게 훨씬 쉽잖아. 그지? 이게 머릿속에 내가 그랬지. 정보는 계속 줄여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자, 이거는 이제 쏙 잘 들어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네. 요 위험 가중자산 여기부터가 이제 어려워졌었는데 자 얘에 대한 기본식은 뭐였냐면은 네 A가 보유 자산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곱하기 자 그다음에 위험 가중치 요거였단 말이야. 요거 두 개를 해줬어야 돼. 그치? 자 요걸 해줬어야 돼. 그런데 이게 하나가 아닌 것 같았어. 그치? 자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딱 이제 더해 가는 거죠. 얘네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얘네들의 합이 있겠지. 처음에는 이렇게 줬던 거야. 그치? 그런데 요걸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라고 해서 뭐를 더해준다고 했던 거야? 여기다가 시장 위험을 더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그쵸? 그래서 얘를 부르는 말이 뭘로 바뀌게 된 거야?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쵸? 자, 신용위험이랑 시장위험이랑 그러면 네 내가 어디가 제일 어렵다 그랬어? 아 위에서 얘기했던 얘가 얘구나라고 감지하는 게 이게 제일 어려웠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랑 더해지는 거였어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중국 요게 이제 바젤 1이었어. 이게 바젤 1의 상태야. 그런데 이렇게 안 끝내죠. 그쵸? 자 다음 문단 바젤 2. 자, 근데 바젤 1이 한계가 있었대. 그럼 이거는 PS 패턴이잖아. 그럼 뭔가 변화가 생기겠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 가중 자산은 했어. 자, 그러면 눈치 빨라야죠. 기본식을 세워놓고 위험 가중 자산은 했어. 그러면은 2번 건드리네 이거죠. 분모 건드리네 반응해야지 바젤 2에서. 그지? 자,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의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여 수정하도록 하였다.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건드리겠다는 거거든. 신용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자, 여기서 그냥 다시 A, B로 그냥 갈게요. 자, 내부 모형이 있답니다. 그죠? 자, 요 두 가지가 있대요. 자, 그러면서 표준 모형 들어가요. 그죠? 표준 모형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50%까지, 회사채는 20%,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식이 이게 인지가 안 됐으면 여기가 읽힐 수 있을까? 안 읽혀요. 그쵸? 자, 지금 어디 건드리고 있는 거야? 여기 건드리고 있는 거야. 그치? 원래는 국채나 회사채가 어떻게 됐어서 고정된 값이었어. 고정된 값이었는데 레인지가 생겼죠. 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가줘야 되냐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위험 가중치 변화가 생겼네. 이 정도까지만 해주면 돼요. 네. 여기서는 이제 값이 변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얘도 들어줍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 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왜요? 자, 봐봐.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이다. 자, 이거 다르게 한번 해볼까? 내가 보유 자산이죠.
그치? 보유 자산에다가 자, 그다음에 20% 위험 가중치. 자, 두 개 곱하는 거잖아. 그치? 곱하면은 그럼 뭐다? 20억이다. 오케이? 여기서도 원래 곱하는 거였잖아. 그치? 곱하는 거였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모형으로 옮겨갔어요. 그죠? 그런데 내부 모형은 또 승인하에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정할 때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신용 위험에 대해서 지금 바젤 2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표준 모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부 모형이 있는데 표준 모형에서는 누굴 건드리더라? 아, 얘를 건드렸는데 여기까지만 돼도 돼요. 네. 이게 이제 바젤 2인 거야. 바젤 2에서는 네. 이거를 건드려 줬네. 요걸 인지해 주는 거지. 자, 그다음에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라고 돼 있거든. 자, 그리고 요것도 되게 잘 됐어야 되는데 봐. 요거 있지. 요거 바꿔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지? 봐. 2번에 대한 1번의 최저 비율이야. 다른 말로 바꿔. 뭐야? 이거 BIS인데? BIS잖아 이거. 네. 맞잖아. 네. 2번분의 1번인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 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라고 돼 있죠. 자, 바젤2에서 모두 건드린데 얘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쵸? 얘도 건드린다는 거야. 네. 야, 이거 각자가 알아서 승인하에 건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 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거 2에서 얘도 건드리네? 식을 딱 세워놓고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어느 지점 받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젤 3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는 바젤 3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자기 자본에서 라고 돼 있지. 자, 그러면 분자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쵸? 위에 올라가서 싹 보세요. C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A, B, C 중에 네, C 날라갑니다. 그죠? 이게 바젤 3예요. 얘를 지워버렸어요. 그죠? 그럼 얘가 이제 빠졌으니까 얘네만 가지고도 어떻게 되는 거야? 8% 넘어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거기다가 또한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용어가 비슷합니다. 자, 자기 자본이랑 기본 자본이랑 다른 거예요. 그쵸? 뭔지 기억 안 났으면 위에 슬쩍 또 보셨어야지. 자, 이게 A예요. 원래 얘 안에 들어가는 네, A입니다. A, B, C 중에 A였어요. 자, 얘가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바젤 3는 여기 부분을 많이 건드리네. 그래서 얘 단독으로 3에서는 자, 얘분의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얘가 6% 이상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따라가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강화가 돼서 그래서 자,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까지 만약에 다 읽었으면은 그러면은 자, 지금 바젤 1에서 큰식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바젤 2에서 뭐 중심으로 건드렸어요? 분모 중심으로 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바젤 3에서 분자 중심으로 건드렸어요.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어떻게 식을 다 기억해? 그렇잖아. 다 기억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요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에서 풀 때 필요한 거를 가져오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한번 볼게요. 자,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바젤 1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자, BIS 비율은 자,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바젤 1입니다. 바젤 1. 그죠?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자, 뭐뭐 하는 경우 조건이죠. 그죠? 자,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젤 2나 3에 가면 된다? 안 돼요. 무조건 바젤 1에 가야 돼. 가서 자, 뭐 봐야 돼? 회사채 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근데 회사채 어떻게 돼 있니?
회사채 어떻게 됐어? 여기서 화재채 막 변하나? 아니에요. 네. 자, 회사채의 신용도, 자, 얘 뭐다? 가중치가 100%로 고정돼 있어요. 그쵸? 고정돼 있단 말이야. 고정값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BIS 비율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아니죠. 그쵸? 자보다 이거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그잖아. 바젤 1 가서 그렇게 보는 거였어. 그냥 이제 보면서 푸는 거예요. 이제 또 봐봐.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자 보세요.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라고 돼 있지? 자 뭘로 바꿔 이거? 아까도 했었잖아. BIS잖아. 그치?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동일하다? 그런데 자 바젤 2에서 모두 건드렸어요? 얘도 건드렸어요. 승인하에 얘 뭐다? 경직성을 해소해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젤 2는 다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죠. 됐지? 그지? 자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로 투자한다면 이러고 되는데, 자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식을 머릿속에서 이거를 아니면 찾아보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은 절대 접근이 안 돼요. 자 봐봐. 보유 자산에 뭐가 있다? 국채도 있을 수 있고 회사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여기에 있던 돈을 일로 옮겨줬대. 그치? 그런데 자 위험 가중치가 국채랑 회사채 바젤 2에서 어떻게 됩니까? 네, 국채는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야? 네, 까먹었어. 국채는 0에서 150. 0에서 150이야. 자, 회사채는 지금 20에서 150이야. 이렇게 됐어. 그런데 여기 있던 돈을 여기로 옮겼대. 여기로 옮겼대. 그런데 여기로 옮겼는데 위험 가중치가 근데 이 레인지가 폭넓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봐봐. 항상 높아진다? 항상은 아니다. 높아질 수 있다. 그치? 높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낮아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같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건 레인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4번. 바젤 2 협약에 따라 또 2입니다.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자 여기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은행이 알아서 선택을 한대요. 그쵸? 자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내부 모형이에요. 그죠? 바젤 2에 가서 그래서 읽어봤으면 되는 거야. 근데 시장 위험 같은 경우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자 있었던 거거든. 그치?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았으면 되는데, 근데 얘는 뭐야? 바젤 3 협약에 따르면 위험 가중자산 대비 보완 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된다. 근데 이 보완 자본이 얘거든? B야 B. B가 2% 이상은 이게 돼야 된대. 근데 봐봐. 2%에 3이라고 쳐볼게. 3 돼버리면 그러면은 얘가 5만 돼도 8을 넘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 그치? 얘가 항상 뭘 넘어야 된다 했어? 6을 넘어야 된다 그랬잖아. 전부 다 식 관련되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답 4번이고, 근데 이게 그냥 설명으로 이제 하는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이제 이건 이제 뭐다? 적용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봐봐. 내가 니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 있지.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자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보기는 무조건 예시겠네. 지문으로 설명 다 되겠네. 이거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이 그래서 글이 이렇게 나오면 근데 이건 읽어야 돼. 그지? 자, 자기자본 및 위험 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보유. 그럼 얘는 이거랑 이거만 있대요. 자, 그 다음 바젤 2. 그쵸? 표준 모형이고요. 그죠? 회사채는 지금 가중치가 50%로 딱 결정돼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그 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이거 뭐지? 변수 통제.
그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이게 뭐 엄청나게 어렵냐? 그게 아니에요. 네. 자, 자기 자본 돼 있지, 그치? 분자다. 그치? 자, 그 다음에 A, B, C다. 그러니까 글 읽을 때 잘 읽어놓으면은 이게 보인다니까? 이거 A, B, C네. 이거 분자에 대한 이야기네. 그치? 자, 그 다음 봐.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 가중 자산이야. 그러면 이 말은 뭐야? 이미 국제회사체에 뭘 했다는 거야? 보유재산 곱하기 위험 가중치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 국채가 300억이에요. 그러니까 300억 자체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야? 보유자산 곱하기 위험 가중치를 이미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계산을 이미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유자산이 예를 들면은 회사채는 얼마인지 알 수 있네. 그렇잖아. 곱하기 50% 했어. 그러니까 얘는 원래 얼마였던 거야? 600억이었어요. 근데 얘는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어요. 그쵸? 그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까지만 잘 봐줘도 좋으냐면은 자기 자본에다가 그러면 여기도 신용위험 그 다음에 시장위험까지. 그치? 그러니까 요 모양인 거잖아. 신용위험, 시장위험 이렇게 있던 내용을 그대로 표로 그냥 옮겨준 거야. 그쵸? 자, 앞으로 만약에 어떤 글을 읽은 다음에 보기를 보는데 뭔가 막 표가 나고 어쩌고 하잖아. 오히려 더 좋아. 왜?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문이랑 무조건 매칭이 될 거라는 믿음만 있으면은 접근이 쉽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를 풀 때 뭐 손도 많이 대야 되고 이게 복잡하긴 해요. 예. 자, 그런데 어쨌건 이런 거 네, 연습만 조금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개겨볼 수 있는 거야, 현장에서. 자, 갑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해볼게요. 분모 더해줘요. 그죠? 얼마 나옵니까? 1000억 나오죠? 제가 뭐라 그랬죠? 그때 분수가 나오게 되면 분모는 100, 1000 다 맞춰준다 그랬어요. 그치?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분모에 1000억.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줍니까? A, B, C 다 더해요. 그쵸? 자, 그럼 70억에다가 110억입니다. 그치? 그럼 얘는 몇 퍼센트인 거야? 11%죠. 자, 근데 BIS 비율 8% 이상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하면서 이제 몸을 한번 푼 거야. 가장 간단한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킨 거야. 미영아, 이제 힘내. 오늘 헤디뱅이 완전 좀 덥니? 괜찮아? 잠깐만 꺼볼까? 얼마나 추워지는지? 네. 네, 요즘 날씨 근데 왜 그러냐 진짜. 그지? 나 옛날에 우리나라 근데 이게 겨울에 좀 이렇게 추웠던 적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한 번은 너무 추워가지고 나 사계절 뚜렷한 거 진짜 딱질색이거든. 그잖아. 막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춥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루는 이제 야, 춥다 그러다가 이제 그 어디 밥을 먹으러 들어갔어.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진짜 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야, 한국도 이렇게 추운데 러시아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나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음식점에 들어간 거거든. 그런데 마침 옆에 어떤 그 남자 두 분이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삼촌이랑 조카야. 근데 조카가 러시아에서 왔어. 그래서 내가 그 대화를 자꾸 듣게 되는 거야. 듣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삼촌이 야 그래 그 러시아 가서 그것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다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야 근데 넌 서울도 이렇게 추운데 근데 러시아는 그러면은 넌 어쩌니 막 이러는데 그 조카가 딱 그러더라고. 삼촌 한국이 더 추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진짜 추운 거구나. 네. 물론 이제 뭐 더 추운 데도 있겠죠. 그렇잖아. 뭐 유튜브 보니까 나오대. 영하 40도 이런 데도 있더만. 뭐 이름이 뭐지? 이르축훈가 뭔가 뭐 그딴 데 있더만. 네. 물 쫙 뿌리면은 그냥 바로 얼음 되는. 네. 그런 데 있더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그죠? 춥긴 추워요. 네. 여름에는 덥고 나는 진짜 그냥 좀 다 봄 같았으면 좋겠어. 봄, 가을 같은 날씨가 쭉 계속 갔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을까? 그지?
자, 근데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갑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자, 그럼 봐봐. 원래 몇 프로? 50%. 그치? 50%인데 20%를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그치? 자, 50%일 때 어떻게 됐냐면, 우리 아까 잠깐 말로 계산했지만, 보유자산 곱하기 50% 했더니 아까 300억이 나왔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보유자산을 우리가 600억으로 인지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자, 이걸 20%로 바꾸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20%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근데 사실 엄청나게 계산을 안 해도 그냥 되네. 왜냐면은 원하는 값 자체가 뭐냐면은 산수한 정확한 값이 아니야. 그럼 봐. 50%를 20%로 바꿨어? 그러면은 분모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죠. 분모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그러면은 자, 공시된 비율보다 자, 높았겠군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분모의 크기가 작아졌으니까 네, 전체 크기는 커지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됐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공시된 비율이 얼마야? 11%잖아. 그치? 11%인데 근데 그거보다 크게 나왔겠지. 그치? 자, 그다음에 이제 갑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이라고 돼 있어요. 자, 나는 솔직히 이거 딱 나왔을 때도 처음에는 내가 인지를 못했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참, 이 사람들은 문제를 너무 잘 내는 사람들이야. 왜 그러냐면은 봐봐. 지금 얘 얼마로 잡혀있니? 가중치 곱해서 300억으로 잡혀있지. 그치? 회사채 같은 경우도 얼마로 잡혀있어? 300억으로 잡혀있잖아. 그치? 곱해서. 그치?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 규모 그러면은 이 300억은 실제 규모에다가 보유자산 실제 규모 곱하기 가중치 위험 가중치 얘기합니다. 자,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실제 규모에다가 자, 곱하기 자, 얘는 50%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네,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자, 낮았겠군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네, 300 동일한 상태야. 그치? 실제 규모 네, 국채 실제 규모가 더 크대. 그치? 이쪽이 더 크대요. 그러면은 자, 값이 같아야 되니까 얘는 어때 되는 거야? 이쪽이 네, 커야 되죠.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는 네, 국채가 결국에 실제 규모가 크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낮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지, 그치? 이런 산수적인 마인드.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은행이 바젤1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100억 원이었겠군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를 계속 건드리네. 50% 있던 거. 그치? 자, 회사채 바젤1에서 얼마예요? 바젤1에서 얼마입니까? 100%예요. 50%일 때 300억, 100%니까 600억. 그렇잖아. 끝. 그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갑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은 10억 원을 증액합니다. 자, A, B, C 중에 보완자본, 자, 표 보면서 이야기할까? 10억 원을 늘렸대요. 네, 10억 원. 이것도 진짜 절묘하다. 숫자도 어쩜 이렇게 잘 맞추냐? 네. 자, 바젤 3죠? 그쵸? 바젤 3는 얘 지워야지. 그잖아. 바젤 3 들어가야 되니까 얘 지워야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얘를 10억을 증액했다는 거야. 그치? 10억을 증액을 했지? 그러면 봐봐. 이거 지워지면, 이거 8% 이상이어야 되는데, 얘가 지워져서 안 될 뻔한 게 10이 딱 더해지니까 어떻게 돼? 8%가 딱 돼버린단 말이야. 그걸 유도를 했던 거야. 그렇잖아. 그런데 자, 얘를 10억 증액했어요. 그런데 바젤 3에서 뭘 요구했었냐면은 근데 그거 말고 기본 자본이 몇 퍼센트 이상? 6%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6%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단 말이야. 얘한테 10억을 증액을 해봐야 뭐다? 자, 얘가 6%를 못 넘죠. 그쵸? 그래서 이거 봐봐. 만약에 기본 자본에다가 10억을 더해줬어? 그럼 넘을 수 있지. 그런데 B에다가 더해주니까 못 넘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거 온갖 게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봐봐. 기본 자본, 보완 자본, 자기 자본 말 헷갈리지. 그죠? 이거 구분하는 능력도 있었어야 됐지. 산수도 절묘하게 맞춰놔가지고 였다가 그럼 여기다가 10억 더하면은 요것도 유도해버리지. 거기다가 10억 더하면은 그러면 8% 넘으니까 뭐 충족되는 것 같지? 다 유도했던 거예요. 그죠? 엄청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렇게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도 내가 차분하게 하면은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만 만약에 가질 수 있다면 그러면 네. 이 이하의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게 엄청 어렵진 않을 거다. 제가 그거를 여러분한테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싶어요.